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가정에 있는 일들 야무지게 해결해드리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30대, 40대 우리 결혼 생활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이 영상을 좀 지켜봐 주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워낙에 또 이혼이나 불륜 이런 내용들에서 많은 상담을 해보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지켜본 바로는 한 39 정도가 바람 피울 확률이 보통 2배 정도 된다고 이렇게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왜 한 39 정도가 보통 바람을 많이 피우는 시기일까요? 39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요즘에 결혼하는 연령이 많이 조금 뒤로 밀렸잖아요. 그래서 39살 정도가 됐을 때 결혼한 지 한 4, 5년 차? 요 정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뭐 결혼 생활이 뭐 크게 유의미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익숙해졌는데 주변에서 또 야, 너 지금 해 바뀌면 40이야. 또 40대 되면 끝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20대에서 30대 되는 것과 30대에서 40대 되는 게 심리적 부담감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대 되면 젊으면 다 끝이야. 지금 30대 마지막에 불 태워야지 하면서 주변에서 하도 막 뽐뿌를 넣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왠지 모르게 내가 40대가 되기 전에 중년이 되기 전에 마지막 남은 청춘을 불태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잘못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39살이 다 불륜을 할까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결혼을 해도 저도 바람을 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유혹은 공통적으로 찾아오거든요. 다만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39이라는 그 심리적인 특성 때문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래 내가 40대 되기 전에 딱 한 번만 일탈을 해볼까?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잘못된 좀 선택을 하신 분들이 이제 바람을 딱 피우고 있어요. 배우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바람 필 확률이 높다. 어떤 행동들이 좀 바람 필 확률이 높은 행동들이에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쪽 배우자는요 무조건 알게 되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아우라가 바뀌어요. 기운이. 부부는 사실 엄청 오랜 시간을 함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표정이 어떤지 정말 그 미세한 변화를 다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여자의 촉이라기보다는 배우자의 촉인 것 같아요. 그거는 성별 불문하고 남편이 됐든 뭐 아내가 됐든 그렇게 불륜을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다들 너무 설레어 하세요. 내가 결혼을 하고 그동안 뭐 이제 이런 연애의 감정을 모르고 살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두근두근두근두근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설레고 이게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방방방방방 뜨는 거죠. 그래서 늘 즐거워 보이고 핸드폰을 보는 것도 즐거운 눈으로 보고 야근을 하는데도 기분이 좋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감정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불륜이 잡혀가지고 소송을 해야겠다 오실 때에는 정말 불륜으로 발전한 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가 가장 많아요. 얼마 안 됐을 때. 왜냐하면 그때에는 막 내가 내 행동이 제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배우자가 이상한데?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불륜을 빨리 캐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를 무난히 잘 넘기는 경우 3, 4개월? 3, 4개월을 뭐 걸리지 않고 무난히 잘 넘어갔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만난 지 1년 반? 2년? 이렇게 지났을 때 발각이 되거든요. 그때에는 행동 변화보다는 내가 이제 또 불륜이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온다든지 나한테 선물 사준 적이 없는데 백화점 영수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적립번호가 낯선 번호인데 딴 번호고. 알고 보니까 그 여자 번호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배우자의 행동이 미묘하게 바뀐다 했을 때에는 좀 지켜봐야죠.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다면 높은 확률로 뭔가 이게 뭔가 특정한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사랑이랑 재채기는 이제 숨길 수 없다 이런 얘기. 기가 막히네요. 나 지금 깜짝 놀라버렸네. 그래서 제가 바람이 의심되는 행동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핸드폰을 뭐 숨기고, 뭐 잘 때에도 꼭 충전기를 연결하는데 꼭 내 옆에 손에 놓고 충전기를 연결하고 막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상합니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일관되게 내 남편은 뭐 핸드폰 충전 꼭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 옆에 두고 자고 이런 거였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알던 배우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거.
네. 내 와이프는 절대 출근할 때 치마 불편하다고 절대 안 입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저렇게 치마를 사가지고 짧은 치마를 입지? 네. 이런 것도 그래서 이거는 성별 불문하고 예전과 다르게 조금 뭔가 바뀌었다 하면은 조금 의심할 여지가 있다. 아니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결혼한 걸 다 아니까 네.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준다거나 이런 걸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불륜을 어디서 해요 요즘? 어디서 불륜을 해요? 네. 아무리 새로운 모임, 뭐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다고 한들 가장 1순위 바뀌지 않는 거 직장입니다. 직장? 네. 직장 동기, 직장 선배. 아니면 내가 A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뭐 파티션 너머에 B팀 아니면 내가 영업직인데 영업을 다니면서 뭐 만나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만큼 또 가장 많이 쉽구나. 뭔가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당연히 내가 배우자하고 같은 직종에 다니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얘기할 게 많겠죠. 그런데 배우자하고 직장 좀 다르고 업무 계열도 달라요. 그러면 내가 이 업무에 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거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건 공감대 형성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겠구나. 네, 맞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불륜 증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맨날 고정적으로 하는 멘트들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집사람은 나를 이해를 못해. 근데 너랑은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날 이해해주는 건 너밖에 없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왜냐면 만약에 뭐 세중 씨가 뭐 집에 가가지고 뭐 와이프한테 나 진짜 오늘 회사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근데 나 진짜 때려쳐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와이프가 그만둬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없죠. 자기야 우리 집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우리 힘들 조금 더 참아봐. 왜 맨날 힘들다고 해. 다른 사람 다 다니는데 당연히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이니까. 그게 그런데 불륜하는 사람들은 그만두던 말던 나만 만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세종 씨 너무 힘들었죠. 그만둬. 왜 자기 와이프는 자기가 힘들다는데 계속 다니라고 하는 거야? 자기 와이프는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또 그래 날 이해해주는 건 너밖에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만둘 뻔했어요. 그래서 사실 부부 사이에서는 그렇게 공감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만났거나 밖에서 만났거나 하면 진짜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구나. 나를 100% 이해해 주는구나.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륜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일 많이 대화를 나누는 대상 누구? 직장 내 동료. 최고 1순위로 많습니다. 그러면 직장이 이제 스테디셀러라면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베스트셀러이자 뭐 약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최근에는 뭐 한 8개월 전, 1년 전에는 골프 모임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우리가 필드 라운딩을 가지 않더라도 스크린 게임 하는 동호회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호회에서 스크린 게임 치면은 뭐 한두 시간 내에 빠르게 할 수 있고 끝나고 뭐 술도 한잔하고 그 안에서도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불륜이 많았죠. 그런데 요즘 또 트렌드가 바뀌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테니스를 많이 가거든요. 어머나 테니스. 요즘 테린이 해가지고 테니스를 또 테니스복이 예쁘잖아요. 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외부 활동을 할 일이 많지 않은데 이게 이번에는 불륜이 여기서 왔구나. 이번 달에서 온 사건들은 테니스네? 배드민턴이네 하면서 트렌드가 바뀌는 걸 몸소 느끼시는구나. 네, 맞아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즘에 어떤 호텔의 빙수가 뭐 맛있다더라 이런 거 전 잘 안 가봐도 영수증이 그렇게 많이 오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제 남편을 절대 보내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동창회. 요즘에 20대 뭐 중후반, 30대 초반은 동창회가 잘 없는 것 같거든요. 5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네이버 밴드 이런 데에서 동창회 모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창도 뭐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이 아니면 초등학교 동창. 사실 그 초등학교 동창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애가 어떤 애였는지 외모가 어땠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제일 좋은 여자가 새로 만난 여자라는 그런 뭐
떠도는 말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만난 초등학교 동창은 뭔가 나랑 공통점이 있긴 있어. 그 동네에 살았던 추억을 공유할 만한 게 있기는 한데 또 너무 새로운 사람 같은 그리고 거야. 이미 미화됐어, 기억이. 그렇다 보니까 동창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발전하는 경우가 많고 또 동창회에서 모여서 만났는데 한 친구는 당연히 결혼 생활이 오래됐으니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에서 뭐 아이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뭐 집 문제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나 진짜 다퉜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 또 아까 얘기했던 거 연장성상이에요. 공감이 계속 공감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또 알고 보니까 한 친구는 이혼을 했대. 너 이혼해서 혼자 힘들지는 않아?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서도 이렇게 팍팍팍 불륜이 생기는 경우. 그럼 이제 배우자를 직장을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골프, 테니스, 동창회를 좀 막아야겠네요.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이거는 네. 댓글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바사. 사바사 진짜 그거 사람 말이 사람이고. 네. 자, 골프랑 테니스랑 동창회 다 안 가. 둘 다 안 가고 막았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 이것도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가 내 손에 제일 오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핸드폰. 핸드폰이죠.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내가 아예 모르던 제3의 인물과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제3의 인물을 갑자기 핸드폰으로 만난다고요? 뭘로 만나요? 우리가 카톡에 오픈 채팅방이라는 기능 혹시 아세요? 알죠. 알죠. 뭐 주식 정보 공유방, 뭐 맞아요, 부동산 맞아요. 정보 네. 공유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오픈 채팅방에 이제 기혼 모임, 뭐 3040, 뭐 어느 지역 기혼자 모임, 돌싱 모임 이런 모임 같은 게 있어요. 어머나. 거기에서 아주 불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불륜이 전시된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는 들어가는 것부터가 아주 까다롭긴 하거든요. 이제 들어갈 때 사실은 봐보세요. 나도 잃을 게 많고 너도 잃을 게 많아야 그럼요. 서로 볼목을 잡아가지고 할 수 맞아. 있는 건데 만약에 나는 정보가 비대칭해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내 정보만 오픈되어 있으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혹시 일이 터졌을 때 얘는 그냥 멀쩡하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안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로의 정보를 다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모든 걸. 나이는 몇 살, 이름은 뭐, 사는 지역은 어디, 결혼을 했는지 여부, 애가 있다면 뭐 만약에 애가 하나 있다, 둘 있다 얘기를 하면 뭐 애 돌 사진 같은 거 인증해가지고 내가 유부녀행 오픈.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하냐면 내가 어떤 애인을 원하는지 이상형. 그러니까 그런 걸 적어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결혼을 했지만 불법적으로 이제 잘못된 만남을 하기로 이제 가는 거죠. 네, 지금 이거예요? 하면 네, 이겁니다. 어머나. 닉네임과 출생 연도, 네. 그리고 키와 혈액형, 네. 결혼 연차, 네. 번가능 지역은 뭐예요? 번개 가능하지.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번개 가는 지역? 그렇게 해야 벙 가는 지역을 오픈하고 가야 만약에 벙 지역이 만약에 수원이다 하면 나는 수원권 아니냐 뭐 약간 너무 멀어. 인천 저도 인천 벙 가능이에요. 반가워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매력 얘기하고요. 썸상형. 뭐 이거는 썸 타고 싶은 이상형 뭐 이런 그렇죠. 건가? 내가 이제 불륜을 목적으로 들어갔잖아요. 내가 오픈 톡방 제목도 이게 뭡니까? 크리스마스에 썸 타요. 잠깐만. 그 낮밤 올프는 뭐예요? 그럼 대화나 만남이 낮에 좋은지 밤에 좋은지 올프리한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부예요. 내가 주부인데 너무 충격적이야. 남편이 낮에는 출근해가지고 자유 시간이야. 낮에는 낮에 오케이. 그런데 또 밤은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 교대 근무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프리하다. 이런 거 올프. 나는 뭐 언제고 상관없이 가능하다. 남편이 밖에 너무 바빠. 네. 하루 종일 안 들어오고. 주말 부부가 있죠. 너무 충격적이다 이거.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증을 하고 다 됐어요. 네.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러면 영상 한번 볼게요. 와, 이 뭔 영상일까요? 너무 궁금하다. 저도 사실 증거로 보기 전에는 이런 게 진짜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보실까요? 기혼이라고 입력하면은 기혼이라고 네, 입력하면 오픈 채팅방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혼, 돌싱, 기혼 고민 들어줄게요. 고민을 하다가 따로 만났다. 아니 근데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요. 아니 이런 세계가 있네. 네. 여기 뭐 하트 숫자 보시죠? 보이시죠? 진짜. 얼컷, 기혼 돌싱 뭐 난리도 아니네. 야, 이렇게 많은 기혼 오픈 채팅방이 있을 줄은 전 상상도 못해서 상상도. 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오톡방이라고 하네요. 오톡방. 네. 네. 이 오톡방이 온라인에서 메시지만 주고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또 아니거든요. 오프라인 만남을 위해서 사전적인 작업으로 거기에서 침묵을 다지다가 그래? 그럼 우리 번개 할래? 뭐 마트 갈래? 마트 갈래? 혹시 무슨 마트가 마트? 뭐예요?
각자가 MT잖아요. 잠깐만, 그럼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은어를 자주 쓰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좀 자주 쓰는 은어 같은 거 있어요? 아, 나 오늘은 하숙생 때문에 좀 바빠. 하숙생? 하숙생 때문에 좀 바빠. 하숙생이 뭐예요? 집에서 같이 사는 배우자를 상대 배우자. 상대 배우자를 그냥 내가 집에서 그냥 돌봐주는 하숙생 취급을 하는 거죠. 어머나.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나 오늘 육봉하느라 시간 없어. 육봉? 응. 육봉? 육아봉사. 육아봉사요? 내가 육아를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하는 게 어. 아니고 육아 하기 싫은데 그냥 오늘 봉사 차원에서 한번 해야 된다. 육아봉사 육봉. 육아봉사. 네. 마트에서 시식할 사람. 이게 풀 센텐스예요. 마트에서. 그래서 시식할 사람. 마트에서 시식할 사람. 시식. 오 마이 갓. 저 따로 말 안 해도 아시죠? 제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실제로 이제 주고받는다는 거죠, 메시지로?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이거를 처음부터 다 알았던 게 아니고요. 소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획득한 증거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오셨을 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채팅방이에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검색하고 직접 물어보고 하면서 알아낸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마트 가서 시식하는데 이거 건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왜냐면 오늘 같이 마트 갈 사람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지. 내가 혼자 장 보러 가기 심심하니 갈 수 있잖아요. 그 시식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그게 완전 은어네. 네, 맞아요. 또 다른 거 없어요? 재밌다. 기역 니은, 네. 기혼 남자, 그리고 기역 이응, 기혼 여자, 그리고 기역 시옷은 금지된 사랑, 불륜. 네. 금사라고 줄여서 얘기해요. 아, 금사. 저는 요즘 금사 중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응이응은 와이프? 왜 이응이응 와이프? Y. 참 어이가 없네. 히응 티읕은 현타. 현타, 시읒 니은은 네. 사내연애, 사내불륜, 네. 그리고 이응 히읗은 이혼. 보통 막 이렇게 금사를 하는 분들 중에 이제 글을 올릴 때 이제 예시를 하자면은 뭐 안녕하세요. 기역 시옷 하고 있는 미음 이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사하고 있는 그 미혼 여성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그 기역 니은 기혼 남자가 뭐 이번 주말에 이응 와이프랑 뭐 기념을 챙기러 갔다는데 히읗 현타 오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네. 지금 제가 저 해석해 볼게요. 네. 기역 니은 미음 이응이니까 기남 미연애. 그쵸 맞아요. 기혼 맞아요. 남자랑 미혼 여자. 네, 만나고 있는데 불륜을 하고 있는데 미혼 여자가 임신한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임신했다니까 시큰둥하고 말 돌리고 개소리만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머리가 안 돼요. 최선의 방법 뭐예요? 헤어지는 거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혼 남자랑. 근데 저는 저 첫 줄 두 줄 있잖아요. 네. 기남이 리쓰고 정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 이게 그 유부남이 미혼 여자를 만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진짜 나는 와이프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나 진짜 완전 리쓰고 나 진짜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라니까. 혹은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나 재산 안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기남이가 만약에 와이프한테 불륜을 발각당했다. 그러면 아니 자기가 원하던 바잖아요. 나는 원래 이혼하고 싶었는데 참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혼해야지 바로. 그러면 이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할까요? 안 안 하지. 합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4년이나 만났잖아요. 4년 동안 저렇게 만났다는 거는요. 이혼할 생각이 없는 거죠. 진짜 사랑하고 진짜 만약에 네. 이 사람이랑 만나고 싶었으면 네. 만난 지 6개월 만에 이혼하겠죠. 이혼하죠. 그쵸. 이 사람 맞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럼요. 그런데 야. 그래서 저런 카페가 사실은 활성화되는 것도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친구한테 얘기하면 왠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욕먹을 것 같고 내가 잘못된 걸 알았지만 또 이거를 털어놓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페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글이 올라와 있는 카페는요. 네, 오픈 채팅방이 아니고 그런 금사 카페라고 해서 금지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런 상황을 공유하는 카페예요. 저기에서는 뭐 변호사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변호사. 진짜 이혼을 할 것 같은지 상황을 봐주세요. 이렇게도 하는데. 야, 이건 또 뭐예요? 네. 금지된 사랑 하다가 낙태하신 분 계신가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불륜을 하는지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은어도 쓰고 이런 네. 카페도 있고 오픈 채팅방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참. 저렇게 10년 전에도 만났고 계속 만나고 있다 저런 분들은 저는 솔직히 결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서적으로도 결핍이 있지 않은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지금
10년 전에도 금사를 하다가 낙태를 했는데 또 하고 있고, 사실 여기에 있는 이런 글을 올리는 분들 결과적으로는 나와 상황을 공유하고 뭐 공감을 해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줬던 그 영상이나 이제 내용들 보면은 진짜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불륜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몇 년 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간통죄가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륜이 일어났을 때 뭔가 그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만약에 불륜을 봤어. 그럼 뭘 먼저 해야 돼요?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위자료 청구. 네, 내가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결혼 생활을 원만히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걸 알고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우리 혼인 생활에 개입해가지고 나한테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 위자료가 2년 전만 해도 금액이 아주 낮았어요. 얼마 정도예요? 2년 전에는? 우리가 바람을 피운 걸 발견했는데 그래도 내가 참고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위자료 1,00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됐거든요. 어머나, 1,0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이혼을 할 때 최대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 1년 사이에 위자료 액수가 많이 올라서요.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해도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뭐 2,500만 원, 3,000만 원까지도 나오거든요. 물론 그 금액도 작죠. 내가 이렇게 그 정신적인 충격과. 네,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정신적 고통을 1억 정도의 고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에는 이게 고통의 정도를 판단하는 게 그래도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셨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하면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하자마자 해야 되는 거. 뭐예요? 모르는 척입니다. 아예 예상 못한. 그렇죠. 아예 예상 못하셨죠.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침착하게 모르는 척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소송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겠다.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 부부예요. 근데 내가 핸드폰을 보다가 자기가 보고 싶어 이런 카톡을 본 거예요. 제가 보자마자 너무 열받아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너 바람 났어? 이렇게 딱 해버리면 빨리 핸드폰 딱 뺏어가가지고 던져버리고 다 지우고 자기 왜 이래? 자기 뭐 의부증 생겼어? 너 미친 거 아니야? 하고 증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눈으로 봤잖아요. 봤는데도 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요, 증거가 없으니까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다? 패소하게 되는 거죠. 불리하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내 눈으로 그러네. 똑똑히 봤는데. 그리고 좀 의심하는 기색이라도 미리 보여버리면, 가령 내가 봤는데 바로 따지지는 않았지만 자기야 혹시 바람 펴? 요즘 왜 이렇게 좀 늦게 이상해. 들어와? 이상하다. 나 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면 와 하면서 그래 나 지금 빨리 숨겨야겠다 하면서 증거를 완전 없애는 거잖아. 그러네. 당연히 엄청 속상하죠. 그거는 제가 아무리 사건을 많이 하고 공감을 잘 할지언정 마음속 깊이 그 고통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엄청납니다. 내가 믿었던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는 이제 조금 뭐 서먹서먹하게 하고 막 거의 뭐 남처럼 대하는데 새로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난 자기가 너무 좋아, 사랑한다고 하면 충격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보자마자 침착을 유지하는 건 진짜 어렵기는 한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증거가 확실한지 애매하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소송을 할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럴 때일수록 차분히 모르는 척을 하시고 칼을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른 척을 어렵게 했어요. 네. 그거 증거를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제가 아는 짧은 상식으로는 뭐 상대방과 동의되지 않은 녹음, 녹화는 뭐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네. 뭐 이런 거 제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증거로 채택되는 기준들이 어떤 거예요? 민사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을 하면서 소송을 하면 가사 사건이고, 이혼을 하지 않고 바람을 피운 상대방한테만 할 경우에는 민사 사건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근데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나 가사 사건에서는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내가 남편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그 안에서 다른 여자랑 만나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면 그걸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판사님 받아주세요? 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요. 판사님이 그걸 보고 자유롭게 심증을 형성할 수 있어요. 이거 들어보니까 불륜이 맞네? 불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민사 사건에서 그 증거로 위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래 나 불륜했어 나 위자료 3천만 원 줄게 근데 너 차 안에 몰래 녹음기 설치한 거잖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데 너 고소할 거야 그렇게 되면 몰래 녹음기 설치한 거는 이제 벌금형이 없이 실형부터 시작하거든요. 형사사건으로 가요? 네. 그래서 민사사건은 어떤 범죄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사에 취업할 때 뭐 범죄사실 경력 조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똑같이 그냥 일반 민사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형사사건이 됐을 경우에는 범죄 기록이 남는 거죠. 난 전과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수집을 할 때에는 이제 합법적인 것만 하시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위자료 청구를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얻는 거에 비해서 억울하게 잃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내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녹음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남편을 추궁하면서 녹음기를 몰래 켜놓고 추궁하면서 뭔데? 왜냐면 와다다다 몰아쳐야 정신이 없어서 진실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뭔지 설명해봐. 누군데? 어떤 여잔데? 막 몰아붙이니까.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하는 건 괜찮은데 몰래 뭐 남편의 핸드폰에 어플을 뭐 얼플을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차 안에 녹음기를 설치한다던가 이런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흥신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때요? 흥신소를 돈 주고 고용했어. 그럼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딴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증거로 채택돼요?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돼서요. 요즘 흥신소, 탐정업 이런 게 합법이 됐어요. 합법이 됐어요? 그럼 돼요? 됩니다. 되는데 의뢰인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변호사님 저 너무 답답해서 흥신소 쓰고 싶은데 써도 돼요? 뭐 같이 일하는 데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추천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흥신소가 합법이 됐고 그 사람들한테 합법적인 범위 내 일을 위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남편이 딴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해가지고 뒤쫓아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나도 생업이 있고 아이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하기 어려우니까 흥신소에 부탁해가지고 맡겼어.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간혹 흥신소가 합법이니까 흥신소 통해서 모든 거 다 괜찮은가 보다 해가지고 뭐 저 여자가 누군지 주민등록번호 미리 뭐 알려다 주세요. 둘이 어디 들어가는지 찍어가지고 둘이 하는 대화를 녹음해다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한 흥신소 직원도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나는 교사죄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치킨. 네, 교사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흥신소가 합법이 됐고 거기에서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게 또 사람 심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더 하고 싶으니까. 더 선을 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흥신소에 내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맡기고 싶다 했을 때에는요 또 가서 사기당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돈 받아놓고 저 따라다녔는데 없어요. 안 해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되려 협박하세요. 당신 돈 더 안 주면 내가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할 거다. 당신이 뒷조사 시켰다고 내가 얘기할 거다 하면서 돈 뜯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흥신소를 내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을 때에는 조심해서 내가 이런 거는 뭐 요청해도 될까요? 하고 미리 좀 같이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확인을 받고 한다든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신소가 불법인 건 아니에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능은 아니다. 네, 만능은 아닌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고요. 생각보다 더 디테일하고 네. 생각보다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게 너무 와닿게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네. 네.